또 한 번 나폴리가 승리하면서 2022-2023 시즌 세리에 A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이번 경기 저희가 먼저 김민재 선수가 좀 불운한 부상으로 교체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큰 문제 없다. 내일 훈련에 참가할 것이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뭐 일단은 나폴리 입장에선 이번 라운드 여러모로 그 다른 팀들의 결과까지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인테르가 스페치아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아탈란타한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물론 뭐 아직 라치오하고 AS 로마하고 이제 AC 밀란이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은 2위하고의 승점 차를 현재 18점으로 벌렸죠. 그리고 만약에 라치오가 승리를 하더라도 17점 차니까 예, 여전히 크게 점수 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경기 뭐 아탈란타에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공격진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역시 무실점 승리라는 것,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또 한 번 빛났기 때문에 경기 후에 뭐 현지 언론도 그렇고 또 기록적인 면도 그렇고 특히 스팔레티 감독까지도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 놀라운 평가를 본 것 같아요. 상대의 꿈을 박살내는 수비수다. 대체 어떻게 또 이탈리아의 유력 신문이 그런 평가까지 했는지 네. 김민재 선수의 이날 경기 활약상 두 네. 번째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2대0으로 크게 앞서다 보니까 이번 경기 굳이 뭐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았어요. 뭐 베스트로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그 아탈란타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아탈란타는 그러니까 그 지난 우디네세전에는 헤이룬을 중심으로 보가하고 이제 루크먼을 좌우에 배치시키면서 특히 루크먼이 이번 시즌 아탈란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3-4-3 포메이션을 원래는 썼는데 이 경기에서는 헤이룬하고 사파타 두 명의 장신 공격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3-4-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민재, 라흐마니, 센터백 조합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투톱을 놔가지고 수적 우위를 좀 가져가겠다는, 특히 이제 나폴리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튀어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적 우위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도리어 중원 숫자를 더 둬가지고 워낙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강한 공격을 자랑을 하니까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자. 라치오전을 조금 모델링한 게 아닐까. 라치오가 그렇게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중원 싸움에서 괴롭히면서 그래서 로버트카를 괴롭히면서 나폴리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결국 승리를 했던 거니까 공격 숫자 하나 더 빼고 대신 롱볼로 공격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장신 공격수 2명을 배치를 한 거라고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전략은 사실 좀 맞지 않는다. 이 롱볼을 공격하면 롱볼의 왕인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헤이룬 이 선수가 바로 덴마크의 혼란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만 20세로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요. 원래는 코펜하겐에서 뛰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이제 스톰그라츠로 가가지고 이제 13경기 출전해서 6골 1도움을 올리면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거기다 이 선수가 191cm의 장신이기 때문에 그 발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혼란이라는 표현이 붙었던 거였거든요. 예, 혼란 선수가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이제 포텐을 막 터트리면서 엄청 골을 넣고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로 때문에 좀 이제 얘기를 들었고 뭐 실제로 아탈란타에 와서 세리아에서도 지금까지 나이에 비하면 기록이 나쁘지 않죠. 이적하기 이전에도 5경기에서 3골 2도움 올리면서 이제 폭격을 하는가 딱 했을 때 아탈란타가 이제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는 처음에는 조금 적응에도 좀 힘들어하고 그러긴 했어요. 아무래도 빅리그로 처음 간 거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번 시즌 21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파타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아탈란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선수죠. 참고로 이 선수가 첫 세리에A를 나폴리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폴리에 워낙 쟁쟁한 공격수들이 많다 보니까 슈퍼초코 역할을 하면서 5골 6골 넣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와 삼프도리아를 거쳐서 아탈란타 와가지고 터졌었죠. 가스페리니 감독 밑에서 아탈란타 데뷔 시즌에 23골을 넣는 괴력을 가시했고 그 다음 시즌도 18골 그 다음 시즌도 15골 지난 시즌에는 근데 부상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10골에 그쳤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부상이 더 늘어난 데다가 또 이제 루크먼 중심으로 팀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중용되지 못하면서 1골 2도움에 그치고 있긴 했지만은 이번 경기에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사파타를 믿어보게 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헤이룬과 사파타를 번갈아서 막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선수가 뭐 판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그 전반전에는 대부분 헤이룬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
그 아탈란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원을 3명을 배치해서 그런지 더룬이 상당히 많은 전진 패스들을 잘 찔러줬었거든요. 하지만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더룬이 이제 그 헤이룬한테 전진 패스 준 거를 김민재 선수가 몸으로 밀어내가지고 이제 차단을 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분경에 이번엔 더룬이 파살리치한테 이건 정말 좋은 전진 패스 줬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특유의 진짜 순간이동하듯이 빠르게 확 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차단을 해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분경에 여기서는 이제 사파타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헤이룬이 이걸 받으려고 달려갔는데 김민재 선수가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빵! 어깨빵을 하니까 네. 밀려났어요. 192cm에 얘도 덩치가 상당히 크고 나이도 어리는데 진짜 이렇게 휘청거리더라고요. 김민재 네. 선수가 미니까. 나름 피지컬을 갖춘 두 장신 공격수가 네. 김현준 선수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니 골키퍼가 이걸 이제 루즈볼을 잡아낸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18분경에는 톨로이가 또 이제 헤이룬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면서 먼저 커버해버리니까 헤이룬이 막 달려가다가 김민재가 달려가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 예. 내가 가서 경합해도 공도 어차피 못 받을 거 힘만 빠진다. 그냥 예. 공 너 가져와. 약간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8분경에 여기서 이제 또 톨로이가 롱패스를 줬었거든요. 헤이룬을 향해. 하지만은 둘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차단해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1분경에 다시 이제 더룬이 헤이룬한테 상당히 센스 있는 전진 패스를 줬는데 이것도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순간 이동하듯이 와가지고 차단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34분경에는 멜레가 이번에 헤이룬한테 롱패스를 줬는데 이때는 헤이룬이 이렇게 등지는 자세를 했었거든요. 예. 김민재 너 더 이상 내 앞으로 못 가 하면서 이렇게 등지면서 마치 농구하듯이 예. 그렇게 했는데 김민재가 휙 돌아가가지고 예. 또 걷어낸 겁니다. 예, 거의 뭐 농락당하는 수준의 헤이룬인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반 이제 종료 직전에 데미랄이 이제 롱패스를 했는데 또 김민재 선수가 타점 높은 헤딩으로 이제 차단을 한 거죠. 헤이룬과의 경합 과정에서. 그리고는 다시는 헤이룬을 볼 수 없었어요. 예. 후반전에는 헤이룬이 없었습니다. 교체가 예. 됐어요. 전반 종료와 동시에 헤이룬을 빼면서 헤이룬은 45분밖에 뛰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예.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들도 평가하면서 그랬어요. 헤이룬은 김민재 때문에 교체됐다. 예. 이런 가운데 사실 아탈란타가 전반전에 상당히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들을 조금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김민재가 다 차단해버리면서 슈팅다운 슈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폴리도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전반전에는 53분경에 이것도 뭐 상대 패스를 가로채가지고 김민재가 이제 로빙 패스를 잘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받아가지고는 볼을 끌고 가다가 지엘린스키한테 패스를 줬고 또 이제 지엘린스키가 볼을 끌고 가다가 폴리타노한테 패스를 주고서는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 가져간 게 이제 에데르송한테 막혔습니다. 네. 결국 이제 나폴리의 선제골이 나왔었는데요. 59분경에 이건 진짜 흐비차 예술이었습니다. 네. 일단 안기사가 가로챈 거를 오시맨이 받아서는 패스를 이렇게 줬고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한번 슈팅하는 척하면서 접으니까 일단 뒤에 네. 있는 수비수가 넘어졌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슈팅하는 척하면서 또 접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3명을 거의 계속 휘저은 거예요. 예. 거기서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이것도 탑코너에 그대로 꽂히는 멋진 슛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연계의 과정도 있긴 했지만 흐비차의 개인 능력을 예. 통해 또 넣은 골이었다고 이거는 볼수 흐비차 있겠어요. 개인 능력이었고 예. 약간 좀 로벤 같은 선수가 연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잘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슬슬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9분경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것도 원래는 사파타한테 패스가 가는 건데 김민재가 순간 이동하듯이 와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히 가로채기만 할 줄 알았는데 예.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를 줬어요. 예. 패스를 로보트카한테 줘가지고 여기서 또 로보트카가 전진 패스 줘가지고 그렇게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비와 동시에 전진 패스, 공격 전개 패스를 하는 김현준 선수의 놀라운 천재적인 센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71분경에는 사파타가
여기서는 굉장히 김민재 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었어요. 그게 김민재가 태클에 들어왔는데 사파타가 이걸 버텨내면서 그렇죠. 도리어 돌아서 가지고 드리블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김민재 선수가 이때 완전히 넘어진 상태였어요.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쫓아가가지고 태클로 차단을 한 거예요. 네, 전 이거 보면서 이제 기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어나서 빨리 들 수가 있지? 저는 야수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조금 허벅지 쪽을 다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 왜냐면 사파타의 태클을 성공했는데 사파타가 또 그 위로 넘어지면서 충돌이 있었고 아마도 이제 근육이 이제 부딪히면서 좀 통증이 생기면은 타박이 좀 있으니까 큰 부상 아니더라도 통증이 있는 채로 또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워낙 스프린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지쳐 있고 부딪히니까 조금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럼 괜히 무리하게 뛸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 부딪혔을 때 이미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뛰려고 했으나 결국 4분 뒤에 다시 한번 들어 누우면서 이제 제수로 교체 아웃이 된 거였죠. 사실 이제 이 장면에서 또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 아무래도 수비가 좀 무리될 수 있어서 아슬아슬한 리드 괜찮겠나 싶었는데 또 행운이 따른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세게 골이 나와요. 77분경에 엘마스의 코너킥을 라흐마니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절묘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골키퍼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헤딩 슈팅의 속도는 빠르진 않은데 방향을 정말 이렇게 딱 골키퍼 로빙 슈팅처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손이 안 닿으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이 된 거였죠. 그러면서 나폴리가 아탈란타한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 나폴리가 이길만한 경기였어요. 뭐 점유율에서도 6대4였고요. 슈팅 숫자 18대6이었고요. 슈팅을 6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아탈란타가 위협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다 차단해버리니까 그리고 라흐마니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그 센터백 라인들이 워낙 좋은 수비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골리니 골키퍼한테 선방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골리니 골키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토트넘에서 뛰면서 손흥민 선수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선수인데 지금 그 나폴리에 와서도 뭐 같이 식사하는 그 선수단 회식 때도 김민재 선수 옆에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 끝나고도 김민재는 괴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김민재 덕분에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득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폴리가 1.33골인데 이제 그 아탈란타는 0.23골이다. 근데 중요한 게 아탈란타가 약체가 아니다. 그렇죠. 돌풍의 팀이고 상위권 팀이다. 그 아탈란타는 공격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가스페리니 감독 밑에서 미친 공격을 자랑하던 팀이었는데 나폴리 상대로 이도저도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코너킥에서도 10대4였는데 그 나폴리 선수들이 라치오전에 패하고 2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이 경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수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뭐 아탈란타가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공격에 가세하는 장면들이 없긴 했지만은 또 몸을 좀 이전 경기보다는 더 날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뭐 일단 김민재 선수가 클리어링 5회, 가로채기 4회로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태클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 98%로 가장 높았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16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비 지형에서 이제 전진하지 않은 패스가 하나 미스를 났던 것이지 완벽에 가까운 후방 빌드업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게 뭐 패스맵인데요. 딱 저기 수비 쪽에서 하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김민재 선수 특유의 그 왼쪽 지역을 상당히 많이 커버하는 하지만은 예전보다는 조금 공격 쪽이 얇죠. 예전에는 공격 쪽까지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됐다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수비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거죠. 박스 안에 히트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이룬과 사파타를 향한 롱볼 공격이 오니까 뒷공간을 좀 커버하려면 김민재 선수가 평소보다는 전진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수비 맵인데요. 일단 뭐 맨 왼쪽이 리커버리인데요. 리커버리 8회로 이것도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클리어링인데요. 저기 그 위험 지역 있잖아요. 그 2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번, 그리고 박스 안에서 4번, 그리고 전체로는 5번을 기록한 거고, 가로채기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몸을 날려가지고 가로채기를 했던 거였죠. 물론 위험 지역도 잘 커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 차단도 잘 되고 뭐 공을 뭐 상대 지역에서도 빼서 오는 김민재 선수 특유의 폭넓은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제 뭐 회이룬 같은 경우 오른쪽이 이제 회이룬인데요. 45분 뛰면서 뭐 박스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정말 놀라운 게 00000 한 게 없다.
그 박스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민재한테 계속 밀려났어요. 김민재가 예. 이렇게 미니까 거의 경기를 안 한 예. 수준입니다. 도리어 그래도 사파타가 좀 김민재 선수랑 속도 경합도 조금 붙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슈팅은 한 번이었고 그래도 드리블은 7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긴 했죠. 하지만 패스 성공률은 62%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사파타는 그래도 선전했지만은 김민재 상대로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판정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소유권을 이두네스가 22회나 되니까요. 예, 뭐 다른 좋은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민재 선수랑 맞대결을 하는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거의 밀린 적이 없다. 그래서 전 이 평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물론 이제 득점을 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에게 8.5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긴 했는데 김민재와 라흐마니 두 선수 모두에게 평점 7.5점을 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놀랍습니다. 디스트루토리 디 소니 이게 이제 꿈을 파괴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의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네. 꿈을 먹고 사는 유망주의 꿈을 파괴해 버렸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론이 이 정도의 경기를 하고 나면 또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냐 걱정될 정도로 네. 무색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의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공격수인데 공을 보지도 못했다. 네. 그러니까 뭐 공 없이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0-0-0이니까. 그리고 사파타는 말씀하셨잖아요. 좀 네. 나쁘지 않았다. 네. 좀 선전했다. 네. 숨이라도 쉬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회의론은 공을 못 봤지만 사파타는 숨은 쉬었다. 네.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날의 경기 나폴리의 우려점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된 것이라고 했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스파레티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니야 문제 없어. 훈련할 거야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파레티 감독이 내 생각에 김민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센터백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얘기하면서도 네. 그런데 그가 새로운 방식의 축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 모르겠다. 역시 욕심이 있어. 지금 김민재 이거 최고치 아니다. 아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말라 보이더라고요. 많이 수척했어요. 예, 굉장히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그런지 스파레티 감독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유독 굉장히 그 뜨거운 포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유독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를 네. 좀 스파르타로 뭔가 좀 기대가 크니까 많이 좀 단련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내일도 김민재는 훈련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전도 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프랑크푸르트전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뭐 그래도 타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네. 그것도 있는데다가 아니 오늘 진짜 너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가장 그러니까 제가 본 김민재 선수 중에서 가장 수척했던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먹고 조금 예. 다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생각하는 스파레티 감독은 지금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전 물론 1차전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겼지만 챔피언스리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리그는 이제 거의 다 손에 들어왔는데 챔스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경기 쉬게 하기 쉽지 않다. 아 그래도 무한히도 못 나오는데. 그래도 스파레티 감독 철저하더라. 왜냐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도 좀 그 힘들어할 때 네, 부상이었을 때도 부상도 있었는데 빼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빼고 계속 썼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다친 채로 월드컵에 왔어. 네. 지금도 보시면 왜 안 쉬게 할 거냐? 이제 이 경기 치르면 토리노전 한 경기 남는데 그때 A매치 시키잖아. 차라리 여기서 혹사해가지고 다쳐서 A매치 가지 마. 거의 그럴 사람이야. 내가 봐도 그럴 사람 아니냐. 왜냐면 A매치 뭐 친선 경기인데 뭐 중요하냐. 여기서 모든 걸 쏟고 차라리 A매치 기간에 쉬어라. 근데 진짜 오늘은 좀 너무 잘해서 그랬지 얼굴만 보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렇죠. 그 부상 입고 쓰러졌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던 게 저는 타박이 아니라 너무 많이 져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스파레티 감독이 이 프랑크푸르트전에는 김민재 선수의 체력 어떻게 관리해줄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거나 경기 끝나고 굳이 좀 이례적으로 김민재 선수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저희가 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자신이 왜 이탈리아 세리아 최고의 수비수인지를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는데 다만 이제 부상 없이 또 몸 관리 잘하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탈리아 현지의 생생한 소식과 정밀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의 역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